지난 2월 정부 발표 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던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일기 신도시인 분당, 평촌, 일산, 중동, 삼본 등을 비롯한 노후 계획 도시의 정비 사업을 좀 더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실상 일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나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 불리지만 정확한 명칭은 노후 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법이 허용하는 용적률 이상 늘려 공급을 늘리고 각종 규제를 풀어 인허가 속도를 내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우선 재건축 시 안전진단을 완화하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이 3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경우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집니다. 역세권 같은 곳은 최대 500%까지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허가 통합 심의로 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통합 개발을 위해 단일 사업 시행자, 총괄 사업 관리자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발의되고 재건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용적률 문제입니다. 용적률은 건물을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 기준으로 재건축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부분인데 용적률이 높을수록 가구 공급량이 늘고 조합원들의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줄어 사업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일기 신도시의 용적률 최대 500%까지 상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아파트가 모여있는 신도시에서 주거지를 고밀도로 개발하면 닭장 아파트가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늘어난 인구를 수용할 수 없어 교통난, 일조권 침해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높아지는 이유죠. 이미 아파트가 빼곡한 신도시의 용적률을 300% 이상으로 높여 고밀 개발하면 공원, 학교, 도로 등 기반시설 관련 판을 새롭게 짜야 하는데 그만큼 여유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상 용적률 300%는 아파트 35층, 500%는 50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는 1종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에 건설됐습니다. 용적률 500%를 적용시키려면 현재 1종에서 3종인 일기 신도시의 주거지역을 모두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동안 일기 신도시 개발이 불가능했던 것도 용적률 때문이었습니다. 일기 신도시 용적률은 대부분 법정 상한선인 300%에 근접합니다. 재건축을 추진해도 용적률 여유분이 부족해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특별법에서 노후계획도시는 택지 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 택지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통상적인 재건축 연한인 30년에서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낮춰 도시 노후화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대응이 가능토록 한 것이죠. 또 택지지구를 분할 개발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 제곱미터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접하거나 연접한 2개 이상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이어도 가능합니다. 서울에도 노후 아파트가 넘쳐나는데 일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준다거나 지방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일기 신도시뿐 아니라 전국 49개 택지지구가 특별법을 적용받습니다. 이번 특별법에서 정부가 일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 가구 수를 최대 21% 늘릴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가구 수를 기존의 최대 15%에서 20% 안팎까지 높여주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 수치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또 특별법을 적용받으면 재건축 최대 걸림돌이던 안전진단 문턱도 사실상 사라집니다. 그동안 처리가 시급했던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밀려 국회 문턱에 오르지도 못했던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에서 첫 발을 뗐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 및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 시급한 현안을 우선 논의하기로 한 데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은 재정법으로 내용이 방대해 단기간 통과는 불투명합니다. 토마토픽이었습니다.